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와 키워드로 좀 풀어볼까요? 예,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정말로 명실상부에 갔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서거 후에 많은 보도와 여러 이제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했습니다. 근데 예.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에 오랫동안 담당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 예. 그때 보면서 저분을 담당하면서 정치라는 걸 저런 거구나라고 느끼고 배운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과도 많지만 예. 고인된 분 보고 오늘 과만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징기스칸 책을 쓸 때도 예. 리더라는 건 저런 거구나라고 할 때 좋은 참조가 됐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점까지 얘기할 건 없고 어떤 점을 제가 좀 착안했는가 하는 걸 좀 그 당시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걸 예. 토대로 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네. 우선 그에 앞서서 지난 여름에 김영삼 전직 대통령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예. 누가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었냐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40몇 프로로 압도적이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24%, 김대중 14%, 전두환 3%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1%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잘했냐 잘못했냐고 나오면 김영삼 대통령 잘못했다가 42%고 잘했다가 16%였단 말이죠. 예.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보면은 저도 담당했던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특히 그렇게 목에 힘쓰고 명함께나 있는 분 말고도 아닌 분들이 그렇게 저렇게 추모를 하는가 하고 네.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 예. 그걸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정치적인 인간으로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그 추모곡 조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청산의 청산의 살리라. 살리라. 한번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볼까요?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의 살으리라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의 살으리라 이 봄도 산허리엔 초록빛 물들었네 세상 번뇌 시름 입고 청산에 살으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살으리라. 네. 이게 이제 IMF 실패다 어떻다 하지만 이분의 내면 세계를 흘렀던 그 흐름이 아닌가. 예. 사실은 이번에 그분이 애창곡이었다고도 알았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네. 김영삼이 청산 정치하고 요즘에 있는 정치를 이게 어찌 보면 청산해야 될 정치죠. 이쪽은 이제 흑산 정치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실제 있는 말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요즘의 정치를 보되 이좀 정치가 완전히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 김영삼 정치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고인을 잘 모시는 길은 예. 이런 여기서 긍정적인 면 좋은 측면 또는 이런 독특한 측면이 있구나 하는 걸 재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예. 네, 그래서 보죠.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고유 브랜드 정치 대 모방 답습 정치. 이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를 왜 바둑에서 보면 누구 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타일. 김영삼 스타일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상도동계라고 이름이에요. 예. 상도동계가 거처하는 지역이었지만 이제 정치권으로 들을 때 상도동이라는 말은 정치적 경제학적 용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교동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요즘 정치하는 분들은 저분이 무슨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류의 정치를 브랜드 있게 창업하지 마. 창조 정치를 못하고 모방을 하고 답습을 하고 암기를 하고 흉내내기를 하고 이런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공도 있고 과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나는 나다. 라는 김영삼다운 정치를 창안해낸 것이다. 그래서 한 일가를 이룬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나 배운 문화생들이 여기저기에 있으면서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추구했던 가치가 민주주의니 그러면 당모가지 밑으로 하는 하도 많이 나와서 합니다만 그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인간적인 정치라는 험악한 세계에서도 이분은 인간을 비교적 실천을 하려고 했던. 근데 요즘 정치는 인간을 내세우는 거죠. 실천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비는 또 슬그머니 인상하려고 하고 하는 이렇게
인간을 내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데 여기는 휴머니즘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 점을 오늘 중앙일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경공원, 요리사, 고3, 대학생, 시민이 민소유 주인이었다 이거죠. 네. 어? 김경희 위문희 기자가 이거 80년대 태어난 두 여기자라고 합니다. 본 거는 전용기, 승무원, 23년 전 운전기사 빈소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 그 중에 특이한 분이 이런 분이에요. 용파리 사건의 주범. 용파리 사건이라는 건 그 당시 전두환 독재 정권 밑에서 통일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선명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김영삼 세력이 합친 당이에요. 예. 이걸 못하게 하고 정치 깡패들이 난입을 했어요. 이때 주무자가 김용남 씨예요. 예. 근데 이분도 지금 목사가 됐는데 조문을 왔다. 왔더라고요. 어? 예. 그러니까 YS는 결국 이 여기자들 보기에는 친숙한 대통령으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행복한 대통령이었 같다가 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예. 그럼 또 디테일로 한번 보시죠. 예. 머니투데이에 보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오늘 7면에. 이제 하루 한 사람들이 코멘트를 받은 거예요. 예. 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에너지를 다 쓰신 것 같아.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기를 다 쓰고 해서 암이나 이런 질병은 새까맣게 타는데 아주 파란한 얼굴이었다. 아주 네. 흙물로 다 쓰고 가셨다라네. 인간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 또 다음 거 보시죠. 각하는 매일 오전 5시에 조깅을 뛰셨다. 35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되기에 충분하다고 누가 그랬어. 이건 김기수 전 대통령 수행실장이 한 네, 말이고. 네. 또 다음 보시죠. 밤에 찾아가면 직접 와인을 꺼내주셨죠. 심지어 주일날 아침에 가면 당신 옷 갈아입으면 침실까지 들어오는 걸 허용해 주실 정도로 인간미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 정치 그 대권 후보 방에 침실에 들어와서 런닝인이 와셔서 가려거든. 이거는 야당인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목격담을 네. 말한 겁니다. 또 보시죠. YS는 자기가 돈 정거장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이 있더라도 다 나눠줘서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니까. 네. 이거는 강인섭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말입니다. 네.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은 어떤 모습인지 저도 막 느껴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네. 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렇죠. 저렇구나 이런 분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이 대단히 사람들을 보고 지금도 충만한 행렬이 가슴에는 그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네, 뭐 네. 의회 민주주의라서 추모를 하고 당무까지 비틀었다고 해서 추모하고보다는 인간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인간을 내세우지 말고 인간을 실천해야 된다. 네. 다음은요. 스토리, 드라마가 있는 정치를 했어요. 네. 이 요즘에는 보면 픽션. 그냥 뭐 가공이죠. 뭐. 그냥 무감동 정치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럼 이분도 이제 드라마 정치가 워낙 많지만 민주산악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남부여대 가면서 산에서 건강도 하자. 뭐 민취업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또 신군부가 연행해서 12.12를 일으킨 사건이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해 간 겁니다. 아주 굉장히 신군부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왔던 87년에 이분을 입당을 시켰어요. 네. 신군부에 표방한 사람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하도 많지만 늘 언제나 중심에 서고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를 만들어. 삼당 합당도 그렇고 무슨 뭐 단식 투쟁도 그렇고 전부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갔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 뭐 험한 말만 그저 그냥 저 말을 뭐 무슨 정치인의 막말 용어 사전이 따로 편집해서 19금으로 해야 될 만한 정치에 있는데 예. 이분들은 그래도 드라마를 엮어갔다. 네. 자기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네. 다음 거 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단순 메시지 정치. 아주 뭘 말하는지가 단순해서 해야지.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말이 어느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자, 그거 보면 당무과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또 있어요. 예. 노재봉 국무총리라고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분 5개월 만에 단명을 했어요. 그 당시 시국 사건도 터지고 공안내각이라고 해서 민주당 대표로서 노태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노재봉 씨 시키니까 자기를 견제한다고 보는 YS가 네. 무슨 사건이 터지니까 하는 말이 나에겐 보관이 있다. 나에겐 보관이 있다. 무슨 보관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말이 결국 물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5개월 만에 단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제주도로 갔는데 예. 무슨 강연을 하러 갔는데 박철원 씨가 자꾸 이제 YS를 긁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제주도에서 안 나와.
그래서 언론은 제주파동이라고 했죠. 무슨 메시지인지 그렇게 부구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말 같아도 설명해서 최근에도 어떤 정치인은 뭐 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10개 항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만 100개 항을 얘기하지. 그렇게 복잡해서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 말을 정치인은 창조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던지면 언론이나 분석가들이 해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본인이 셀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뭐 아름다운 지하자원 얘기도 있지만 저 사람 얘기하는 건 독특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다음에 기자들은 좀 어렵죠. 저게 뭘 뜻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셀프 설명하는 건 설명 같지도 않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건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별로 의미도 없는 걸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확실히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네요. 정치는 대중을 상대로 하니까 이런 건 그래서 뭐 표현이 이상하면 흑산 정치가 아닌가.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슴도 와닿지도 않고 무슨 소리 하는지 어렵고 자기네들 듣기로 어려우니까 만나면 만나서로 쟤는 저 얘기했다 나는 이 얘기했다고 그냥 만나자마자 또 딴소리를 하고 이런 게 단순하지 않아서 그때요.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하느냐 단순한 것도 복잡해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IQ 문제가 아니고 뭘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떤 부분이 또 대비가 되나요? 동물적 실전 정치 대 식물적 탁상 정치. 이 YS 김영삼이라는 분은 동물적인 쌈꾼이에요, 쌈꾼. 그러니까 개헌 청원 서명 운동을 하는데 100만 명도 어려운데 무슨 소리야? 1000만 명을 해야지. 그다음에 구덕경 대구에 부산에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헌이 된 다음에 군중 집회를 해야 돼. 유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정종식 국민대회라는 이름하에 부덕 운동장에만 모여도 10만 명 모이는데 그 당시 김동영 씨나 최영우 씨나 이 측근들이 야 저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수영장에 100만 명을 모아 그게 말이 됩니까? 틀림없이 된다 이게. 하여튼 동물적으로 하는 거 전두환 대통령이 골목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하니까 그날로 합천을 가서 잡아오는 거. 그것이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여튼 이 동물적인 본능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복잡한 건 모르지만 머리는 빌리더라도 하면서 그냥 들이미는 실전 정치는 아니죠. 요즘에는 뭐가 감동이 없어요. 흥물이. 그런 결과물로서 YS 주변에는 예를 들면은 76살 먹은 이원종 씨 같은 사람은 29년 동안 0003이라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 김기수라는 사람은 69세인데 37년 동안이나 비서를 하면서 하고 있고 호인길 씨는 72살이고 김덕용 씨는 74살이고 이분들이 겪었던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저걸 뭐 어디 부하라고 해야 될지 동지라고 해야 될지 형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리얼한 것 같아 같이 사는 한 세계를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렇게 식물적 탁상 회의를 하듯이 하는 정치는 또 아주 뭐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도 왜 아침에 나만 늦게 알았냐고 또 항의할 정도 되면은 이건 이제 동물하고 다르고 그냥 너는 너대로 그냥 페이퍼 하는 정치죠. 그래 감동이 없고 큰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인간적이고 또 살아있는 정치를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뭐 IMF 실패니고 그거 다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 점은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은요. 통합과 화해, 상교동 사람들 앞장서기를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는 우여곡절은 있지만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는 통합과 화해하라는 주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상동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상동 사람들이 앞장서기를 바라는데 먼저 오늘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윤평중 칼럼을 한번 보시죠. 거인의 어깨 위에선 난쟁이들이라는 제목 속에서 윤평중 씨가 쓴 건데 왜 이렇게 YS가 죽으면서 더 영웅이 된 것처럼 신드롬을 일으켰느냐. 아까처럼 잘못했다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인기도 전두환 대통령보다도 없는 평가를 받는 분이 왜 이러느냐. 결국 YS를 기르는 여론은 무슨 경제 사정이 석 달 만에 베낀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는 8월 달에 했으니까 현 정치권이 난맥상이 불러냈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오늘의 정치인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협량 정치, 분열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 성취를 거스르는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YS의 그 부활을 가져왔다고 본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네.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야당도 친노와 비노가 돼 싸우는 거, 문안박 갖고 싸우는 걸 보면은 이분들은 남북 화해를 얘기하지 말고 민주주의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끼리나 그걸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문장 보시죠. 고대 신화의 눈먼 거인 오리온은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어깨 위에 난쟁이 케달리오를 목마를 태워 태양신에게 나간다. 이때 난쟁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더 잘 볼 수 있는 존재다. 왜냐? 난쟁이 시력이 더 좋거나 신장이 커서가 아니라 거인이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 보시죠. 네. YS 열풍은 거인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한 미래지향적 성찰이 산물이다. 그래서 이분이 열풍이 일었고 이분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통합과 화해를 그래도 우리가 앞장서야 될 텐데 그 앞장은 누가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분이 내가 정치적 아들이라고 하지를 말고 그걸 호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화해와 통합을 앞장서 실천하고 자기부터 구심점이 돼서 할 때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네. 아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상도동 사람들은 예. 더 슬퍼하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고인을 보내는 적어도 한 계파를 한 어른을 모셨던 상도동 사람들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것들을 이번에 좀 실천하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